그 파일이 약간 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동영상이 이렇게 긴데 그거를 그냥 안 자르고 그냥 넣어가지고요. 화질도 고화질인 데다가 그래가지고 좀 그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으르다 보니까 PPT를 이제 계속 쌓는 거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그 여기 CRC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찬반적 오류에 대해서 원래 처음 취지는 제가 참여하게 된 취지는 기계적인 오류, 로봇에서의 오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취지로 얘기가 돼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연구 논의를 할 때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소개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그 로봇 재난 대응 로봇 그 대회에 나갔었던 그 내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제 생각에는 현재 로봇 기술이 어떤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뭐 신문이나 방송으로만 보셨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저희 그 연구 모임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대원 학생들은 본 학생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동안에 이제 동영상은 오늘 못 보여드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PDF 파일로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제가 딱 6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5분 남아가지고 오늘은 약간 힘들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로봇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 국방부 산하 보등 방위 보등 연구 계획, 우리나라로 따지면 ADD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제 주최한 대회입니다. 이제 ADD 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직접 연구를 안 합니다. 연구를 다 관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데다가 이제 연구를 수행하도록 펀딩을 해주고 그걸 관리하고 자기 기술로서 사들이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하고요. 2004년, 2005년에 이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그때는 그 주제를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랜드 챌린지라고만 했고요. 그 당시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걸프전 이후에 중동에서 미군들이 계속 죽었어요. 전쟁은 진짜 전쟁은 끝났는데 거기에 주둔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물건은 실어 나르는데 게릴라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 트럭 같은 거를 폭파시키는 거죠. 미사일을 쏘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무인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무인화할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달파에서 1밀리언 10억을 걸고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적은 171마일을 무인으로 사람이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가는 걸로 사막에서 하는 걸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2004년에 했는데 아무도 못하고 그래서 2005년에 상금을 2배로 걸고 해가지고 이제 스탠포드의 세바스찬 트런 교수님이 교수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파에서는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그때 이 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바스찬 트런 교수님이 그 대회를 계기로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가가지고 그 셀프 드라이빙 팀을 이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떼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유데시티라는 그 무크 회사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학생들 직원에 따른 차가 집에 몇 대인지도 알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되는 다 스포츠카로만 이렇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약간 여담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그 챌린지를 열어가지고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겠다는 약간 의도도 약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작은 대회로서 얼반 챌린지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심 상황에서 이런 무인 자동차를 한번 해보자 이런 대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년에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슈레더 챌린지라고 해서 그 분쇄기를 거쳐 나온 종이들을 얼마나 잘 다시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되게 조그만 대회였어. 이게 이제 군사 보안 쪽에서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2013년에 예선, 2015년에 결선을 한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인데요. 이거는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로봇이 이런 원전 사태 또는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일본에서 원전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일본에서는 특히 로봇 강국인데 뭐 미국보다도 더 낫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데 또 불구하고 어떤 로봇도 못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하거나 아니면 별로 그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로봇이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서 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약 3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 대회인데요. 일단 그 대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 안에가 원전을 약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을 원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원전에 로봇이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로봇이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상당히 멀 텐데.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로봇이 타고 로봇이 운전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스크가 여기 약간의 그 장애물을 피해서 여기까지 주차장까지 가는 거죠. 가는 게 첫 번째 태스크. 그 다음에 여기서 차에서 내려야겠죠. 로봇이 내리고 문을 열고 여기 각각의 1점씩 해당하는 태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 드릴을 잡아서 벽을 뚫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그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다른 플러그에 넣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험지를 지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지가 아닌데 또는 장애물이 있는 데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르는 거.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 한다고 해서 실제 원전에 투입이 되지는 않겠죠. 이거 너무나도 단순한 태스크라서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이런 기술을 지금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실제 재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봇 수준이 아직도 이렇게 낮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를 여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원전에 들어가기는 진짜 사실은 요원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를 열었고 이 중에서 이제 사실 밸브 미션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떤 밸브 하나만 제대로 잠궜어도 뭐가 이렇게 막 폭발하고 이런 걸 많이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밸브 미션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미션이고요. 나머지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수적이거나 또 필요한 이런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션들이었습니다. 지금 말로만 설명드리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다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봇이 이런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카이스트 팀인데 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밸브를 잠그는 거, 문을 이런 로봇이 열고요. 그래서 일부러 되게 다양한 로봇들을 제가 넣을게요. 그래서 벽을 이렇게 드릴을 잡아서 뚫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그를 뽑아서 그대로 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러블이라고 해서는 여기 장애물을 피해서, 그러니까 치우면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가 되게 불규칙한 이런 지형인데 여기를 걸어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뭔가 로봇이 대단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보다 되게 단순화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을 다 로봇이 한다고 보면 대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처음에 대회였던 무인 자율주행차랑 다르게 사람이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근데 이게 약간 반자동인 거죠. 로봇이 혼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다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이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로봇이 모터가 26개, 30km 들어갑니다. 이 모터 하나하나들을 사람이 조작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에서 딱 액션 버튼을 누르면 어떤 명령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은 다시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줬느냐 하면은 이 통신의 제약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원전 사태 때도 실제로 통신 제약이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랑 바깥이랑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회니까 그 안의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아주 낮은,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아주 낮은 그걸 하나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큰 데이터량은 가끔씩 뚫어줬습니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미지드 같은 경우는 1분에 한 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블랙아웃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여러 쭉 보다가 또 끊고 막 이런 걸 랜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야만 로봇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은 저기 있지만 실제 오퍼레이션 룸은 한 300m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이 데이터 라인을 가지고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는 로봇이었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신문이나 TV에서 보시면 로봇이 대단하다는데 사실은 다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시면 로봇이 아직도 힘든 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센서를 많이 달아도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 잘하니까 사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이 잘하는 거 로봇이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대회가 이제 파이널이 작년 6월 5일에 있었고, 시작은 2012년 10월. 그러니까 소문 뭐 나고 이렇게 하고 따지면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로봇을 하드웨어까지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팀이 있었고, 하드웨어는 만들어 주다가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팀으로 출전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개발은 남이 해주고 이제 그 하는 팀들, 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 팀들 한 6개 팀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그 팀들은 뭐 MIT 팀도 포함해서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서 참여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로봇까지 개발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는 준 로봇 싫다, 내가 로봇까지 개발하겠다 하는 팀도 있었고요. 근데 그 개발 시간은 다 똑같았습니다. 3년. 근데 이제 이거는 예선부터 참여한 팀들이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여기가 이제 예선이 끝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10팀을 뽑았고 흥행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크게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점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봇을 이제 로보티지라는 회사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너무 개발 시간이 짧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학생들하고 한 20명 넘게 밤새도록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딩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받아서 아까 하드웨어까지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한 팀은 이 돈들을 합쳐보시면 한 60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 한 팀에 들어간 돈이 한 60억쯤 되고요. 네, 이런 팀이 파이널까지 간 팀이 한 6팀 넘게 됐었던 것 같아요. 10팀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만 개발한 팀은 요거보다 좀 덜 받았죠. 하지만 돈 여기서는 많이 받았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대회가 그 1등 상금이 20억이었는데 이 60억 들여서 20억 받아도 마이너스죠 사실은. 그런 대회였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를 3년 동안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기장도 막 빌리고 하면은 이제 이 든 돈만큼 또 더 드는 거죠. 그래서 되게 큰 대회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타임 하고 끝났습니다. 이걸 계속 대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 내년에 이제 출전하실 거냐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대회. 팀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주로 나왔고 나머지 팀들은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한국 팀에서는 이 두 팀은 이제 예선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만 파이널에 들어갔고 나머지 일본, 뭐 유럽 팀들은 파이널에만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약간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카이스트가 우승을 해가지고 진짜 국기 선양을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파이널에만 참가한 팀들이 이렇게 일본 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하는 팀인데도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너무 개발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등은 아까 보여드렸던 8개 미션을 다 수행을 했고요. 나머지 팀들은 조금씩 부족했고 저희는 이제 4개밖에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사족 로봇인데 대부분 사족 로봇들은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4개이니까 스테빌리티가 측면에서 좋긴 한데 너무 속도가 느린 거죠. 네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면. 그래서 바퀴를 달아가지고 빠르게 가는 이런 전략을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머저리티가 2족 로봇이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2족 로봇이 잘 못했어요. 다리 2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들이 잘 못하고 4족 로봇이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회 때는 이 대회 디렉터도 그렇고 2족 로봇이 더 유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었던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로봇이 되게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이고요. 그래서 이건 카이스트 로봇, 이건 CMU에서 만든 로봇, 이건 일본의 되게 유명한 HRP2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이제 일본 동경대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로봇을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대단한 만화에서 나온 로봇이다 이랬는데 잘 못해가지고 되게 실망스러웠죠. 그때도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로봇도 이탈리아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되게 약간 예술적으로 멋있는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기술 수준이 어떤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팀은 융합대학원에서 2 연구실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 연구실에 13명, 그 다음에
그 광노주 교수님 팀에서 4명, 그다음에 회사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메일은 참여는 했지만 옆에서 도와준 사람까지 하면은 한 2, 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럼 여기가 저희 대학원에서 연습한 광경들이고, 빨리 약간 넘어가서 하드웨어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 웹카메라로 해가지고 그 상황들을 보는 원격으로, 그다음에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서 물체를 또 인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터 뭐 이런 것들을 구성되어 있고요. 컴퓨터는 2대가 있어서 하나는 제어용, 하나는 이식용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해서 컴퓨터 2개고, 이거는 컴퓨터의 계산량이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 상황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통신 링크고, 이쪽이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메인 인터페이스고, 두 번째는 인식하는 거고, 이게 이제 자동차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보시면, 일단 자동차 미션을 이렇게 저희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보시면 이게 후방 카메라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핸들을 돌리면 이 파란색이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 상황에서도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버드아이 뷰로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보면서 밑에 버튼들 누르고, 실제 인터페이스는 자동차 핸들 게임기 가지고 했습니다. 게임기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가스 페달 이것도 똑같이 밟으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야외라서, 아까 보시면은 자동차는 야외에서 가고 실내가 또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는 통신망을 풀 밴드위스로 놔줬습니다. 그래서 300mbps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운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이 했었고요. 근데 요거마저도 저희는 이제 사실은 개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는 걸 했는데, 잘하는 팀에서는 이것도 오토노머스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 같은 걸 인식하고 피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무인으로 완전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보시면 인식하는 인터페이스였는데요. 카메라로 보는 거를 저희가 보는 거죠. 로봇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이게 이제 밸브였고 이게 로봇 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밸브에 잘 도착을 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밸브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센서 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가 실제로 얼마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메라 가지고는 거리 측정하기가 가능은 하긴 하지만 좀 부정확해서 이 레이저 가지고 좀 정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 오퍼레이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연구하시는 이중식 교수님 보시면 거의 기절을 하는데요. 다 버튼이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 누르고 막 이걸 다 시퀀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밸브 미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약간 드리면, 여기 밸브가 있다 라고 하면 한 10m쯤, 10m 내가 5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를 쫙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밸브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립니다. 근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사람이 보면은 인식 결과가 이게 딱 그 카메라로 보면은 한 3m밖에 안 돼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10m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딱 보고 이게 실패구나. 그럼 그냥 근처까지 가라고 누릅니다. 대충 한 2m. 그리고 성공을 했으면 거기까지 가라 라고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딱 가면은 실제로 저희가 커맨드한 거랑 실제로 간 거랑 다릅니다. 왜냐면 로봇 발이 막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가죠. 그럼 도착해서 또 스캔을 합니다. 해가지고 위치를 또 찾았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 가고, 또 실패했으면 또 사람이 또 누릅니다. 이런 반복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밸브가 있으면 밸브까지 이렇게 딱 가고, 그 다음에 다 갔다라는 게 카메라로 확인이 되면 돌리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한 거죠. 문이 여는 것도 또 이런 반복을 한 거고, 계속 사람이 중간중간에 상황 파악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잘하는 팀 같은 경우는 오토노머스한 레벨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죠. 상황 파악까지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로봇, 컴퓨터가 하고. 근데 그렇게 된 팀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중간중간에 계속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카이스트가 1등을 했는데, 카이스트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저희 거랑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2, 3, 4등은 사실은 이제 MIT, CMU 이런 데서는 상당히 오토노머스 레벨을 높였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아직은. 사람이 딱딱딱 보고 누르는 게 훨씬 더 빠른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오토노머스 레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사람만큼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했을 때 잘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됐을지도 모르니까 아직도 안 됐네요. 동영상으로 못 보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자동차 미션을 이렇게 저희가 타면서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걸 설명을 기술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드라이빙하고 그다음 차 내리는 것도 저희가 실제 내릴 때 실패를 했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차 내리는 거는 이제 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로봇이 아니라서 저희가 개발해서 다리를 길게 했겠죠. 누가 줬는데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딴 데 가서 발표 말씀 안 드렸는데 뛰어내릴 때마다 센서가 깨져가지고 한 내릴 때만은 아니고 한 5번 내리면 한 번 깨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센서가 한 얼마였더라? 600만 원쯤 했거든요. IMU 센서가.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태워먹으면 또 사고 막 급하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실제 내릴 때 못했습니다.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 여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드릴을 잡아서 이게 버튼입니다. 이 버튼. 잡아서 이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 카이스트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스페셜한 모니터를 만든 거죠. 딱 잡으면 자동으로 이걸 누르게. 그래서 여기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서 이 툭 튀어나온 이걸 탁 눌러가지고 잡도록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 99%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장애물 치우면서 지나가는 걸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인식을 다 해서 어디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사람이 어디 잡아라 잡고 그 다음에 치우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건데 또 저희가 만든 로봇이 계단 올라가기 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짧아서. 그래가지고 요거를 잡으면서 레일을 잡으면 사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했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50분 안에 끝난다. 그러니까 뭐냐 대회가 어떻게 되냐면 1시간 안에 8개를 다 끝내면 1등인 거죠. 근데 다 8개 끝내면 여러 팀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짧은 팀. 그 다음에는 7점 중에서 시간이 짧은 팀. 이렇게 가는 거죠. 점수가 우선이고 시간이 우선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완주를 목표로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쫙 했더니 계단 그 4칸 올라가는데 15분 될 거다. 그리고 대부분 치우는 거 10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해서 50분 안에 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끝낸 적은 없어요. 연습할 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끝냈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야 되잖아요. 세트장은 다 만들어놨는데 성공한 적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갔죠. 될 거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이스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성공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공하는 그거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갔고 이제 저희가 대회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려놓은 거를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링크를 유튜브에 가서 지금 유튜브 안 되거든요. 안 되나 봐. 보급을 누르고 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급 팁 이거 서티피킷을 이상하게 바꿔놨어요. 학교라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뭐 여러모로 아시게 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저거 없나요? 그 윈도우 익스플로러 있으면 구글 프로그램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안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하긴 맞아. 저기서 될 수 있어. 네이버를 찾으면 되죠. 비공식 우측. 되는 분이?
어땠어요? 네? 안젤라 토테트만 보셨습니까? 아니요를 아니요를 눌렀어야 되는데 막 19분 뜨는 거예요. 저도 페이지를 가서 제가 안 만져본 건데 영상을 따로 어쩔 수 없네요. 그러게요. 그게 뭐 아주 재밌진 않습니다.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4개 미션, 처음에 4개 미션만 성공을 했고요. 4개 미션이면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 드라이빙 성공하고 내리는 건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내렸다가 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대회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도하고 밸브하고 그다음에 월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되게 그래도 나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는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2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첫날 해가지고 점수 나오고 두 번째 날 해서 점수 나오고 둘 중에 잘한 거고 했고요. 저희는 이제 첫째 날은 3점, 둘째 날 4점 이렇게 했고요. 뭐 어려운 점들이 좀 많긴 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기술적인 거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뭐 약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점은 걷는 거였습니다. 걷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느렸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저희 알고리즘이 좀 부족해서 넘어질까봐 어떻게든 안 넘어지자 해가지고 되게 느리게 했었습니다. 그 대회장에 가서 더 느리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걷는 게 20분, 매니플레이션 실제로 작업한 건 거의 없었고요, 시간이. 그리고 이제 페널티가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만 좀 잘했어도 저희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널티는 그 내리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미션을 안 하면 이렇게 20분을 받았고요, 10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는 중간에 가다가 컴퓨터 갑자기 오류가 생겨가지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껐다 키는 바람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틀 동안 내내 넘어지지 않은 팀 저희 팀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천천히 갔으니까. 다른 팀들은 빨리 가다 결국은 한 번 넘어지고 안 넘어졌을 때 점수가 높았던 거죠. 2족 보행 중에서요. 4족 보행은 다 안 넘어졌고요. 잘 넘어진 팀도 있지만 카이스트도 4족으로 줄을 가렸기 때문에 바퀴로 가렸기 때문에 안 넘어졌고요. 2족 보행 팀 중에서는 한 번도 안 넘어진 게 저희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너무 느려가지고 많이 못했고요. 미션별로만 보면은 성적이 뭐 드라이빙 정리가 잘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도어 미션은 좀 못했지만 밸브 미션도 되게 잘한 편이고 이 월 미션은 저희가 사실 월등하게 되게 잘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요. 그 월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을 그려가지고 원형으로 돼 있는 거를 뚫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까만 점을 곱세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팀들은 이제 사람처럼 한 거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들을 접근했는데 학생이 딱 보더니 아 우리는 조인트 하나만 쓰자. 그래서 로봇이니까 딱 잡고 요것만 돌린 거예요. 반지 하나만. 남들은 모든 반지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하나만 돌려가지고 한 거예요. 요거처럼. 그래가지고 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뚫어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잘 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사실 동영상 이것도 유튜브에 이건 있는 건데 유튜브가 또 어차피 안 되니까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그 넘어진 것만 다 모아놨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이 넘어진 로봇들이 보이는데 저희 로봇이 안 나와요. 안 넘어졌으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플레이션에서 저희가 되게 잘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대회에서 이 네 팀이 같은 플랫폼을 썼습니다. 저희가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플랫폼이고 로보티즈는 만들어주기도 하고 자기네들도 알았고요. 그다음에 헥터라는 팀은 이제 유럽 팀이고 플로어는 미국 팀인데 데니스송 교수님 팀이고 그다음에 이거 저희 팀이었는데 저희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하드웨어면 저희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게 뻥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미션이었는데 여기다 딱 회전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쫙 뚫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대회 그 장인데 일주일 동안 결선하기 전에 여기 모여가지고 다 세팅을 하는 거죠. 로봇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큰 경기장이었고요. 24개 팀이 있었고 저희는 팀 2등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실제 대회장이고 학생들이 밤새느라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자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아직도 로봇이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에요. 2명이 이런 걸 보고 오퍼레이션을 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구경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점이 로봇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걷는 게 아직도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지지 않은 팀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동영상 보면 되게 잘 걷는 로봇도 많은데요. 그런 거는 이제 동영상 찍을 때 안 넘어진 거죠. 그렇죠? 찍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사실 근데 이제 동영상에 최근에 나오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실제로 이 팀에서 그 MIT가 몇 등이더라 3등인가 4등 한 팀의 교수도 나와서 사람들이 로봇을 발로 쳤는데 그런데도 안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빅독 같은 거 보면 진짜 쳤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비디오만 보고 너무 현혹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학술대에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이중식 교수님도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전스 관점, 매니플레이션 이런 게 아직도 갈 길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하는 건 아직도 사람이 하고 그다음 로봇이 잘하는 건 로봇이 하고 이렇게 분업화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난 구조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은 절대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로봇이 이제 사람을 뭐 지배하거나 아니면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재난 현장이라고 보면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 거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창출된 거죠. 여기서도 오퍼레이션이 최소 2명이 되거든요. 사실 그 지난주에 경북 소방학교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심식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 학생들이 5명이 갔습니다. 로봇 하나를 오퍼레이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5개가 창출이 된 거죠.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마 그걸 하려면 진짜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바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어려운 일인데 알파고가 해냈기 때문에 야 정말 로봇이 약간 로봇 또는 컴퓨터가 엄청난 발전 속도로 사람을 따라온다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사실은. 이 19밖에 안 되잖아요. 바둑판이. 그렇죠. 이 여기를 보면은 이건 무한대거든요. 지금 디멘전이. 이거를 컴퓨터가 배워가지고 뭔가 실제로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는 것부터 해서 인텔리전스를 사람 레벨까지 따라가는 건 아직도 멀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학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게 실제 로봇의 AI 또는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이 적용이 되려면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되게 잘 됐었던 이유가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넣고 같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만 번씩 바둑을 더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을 이제 3억짜리 로봇을 하나 사가지고 한 번 걷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해봐야 뭐 24시간 걷는 거잖아요. 그런 로봇을 가지고 뭐 100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드는 거죠. 그런데 로봇이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19 곱하기 19의 같은 바둑판에서 완전히 똑같거든요. 거기서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데 로봇을 한 대 만들어가지고 시뮬을 해봤는데 잘안 돼. 그래서 로봇 하나 더 만들었어. 아니면 로봇을 100대를 만들어서 하는데 100대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를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될 가능성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면 피지컬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러닝 알고리즘들 또는 테스트베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뮬레이션을 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아주 잘 만들어서 실제 로봇이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시뮬레이터 만들고 이 알고리즘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되면 실제 로봇에서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시뮬레이터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아주 힘들겠죠. 그렇죠. 보행만 해도 힘든데
예를 들면 원전에 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시뮬레이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AI가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사람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항상 주장을 하고 다녀요. 로봇을 개발하는 거는 로봇이 잘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사람이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냐. 좀 힘든 일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로봇이 다 하는 거고, 저희가 잘하는 일은 저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가 되긴 할 텐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단순한 일인 거죠. 그런 일들까지 저희가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